예, 이번 시간은 법 6조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송달과 7조 병역증 전염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도 많이 좀 돼 있고 6조는 다출입니다. 다출. 숙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깜빡하면은 이거 놓치는 고수다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송달의 책임은 지병장이다. 병역법이 뭐 병장하고 지병장 바꾸는 게 많지만은 하여튼 뭐 정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병장이 정하고요. 지병장이 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병장이 정하는 거는 뭐 날짜 정하고 뭐 일자 정하고 이런 거 외에는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는 거는 병장이 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병역부에서는 대통령령 아니면 뭐 국방부령도 가끔 있지만 병장이 거의 정한다. 그리고 업무는 지병장이 주무다. 이렇게 기본 원칙을 좀 잡아주시고요. 이걸 할 때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송달할 때 여기 지금 복심수금 이렇게 적어놨죠. 벌칙어구도 연계돼요. 벌칙어구. 근데 벌칙어구 연계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5의 1병이에요. 5의 1병. 5의 1병이 뭐냐면 통지서를 본인이 수령을 하는 게 원칙인데 본인이 없으면은 대리자가 수령을 하죠. 그러면 대리자는 수령을 자기가 받았으면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 과정이 잘못되면은 벌칙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게 병역법에서는 징역 6월에 벌금 100만 원 벌금이 가고요. 예비군법에서는 징역 6월에 500만 원 벌금이 처해져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어떤 건 100만 원이고 어떤 건 5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예비군법하고 병역법을 너무 숙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해요. 그리고 출제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이 100만 원하고 500만 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나올 때 5의 1병을 꼭 잡으세요. 예비군법은 500만 원이고 병역법은 100만 원이다. 초고수들도 많이 놓쳐요. 정말 많이 놓쳐요. 초고수들도. 수사권에 가시는 분들도 이 문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항부터 9항까지가 지금 있는데 개요를 전체적으로 잡아보는데 제가 여기다 손을 이렇게 쭉 거놨죠. 이게 6조는 항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상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연상을 하셔야 되는데 자, 1항에서부터 6항까지는 통지서 송달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7항서부터 9항도 통지서 전달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1항부터 6항까지는 우편, 그 다음에 교부, 정보통신망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7항부터 9항까지는 전자송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항부터 9항까지 외울 때 6항까지 딱 선을 긋고 그 다음에 7항부터 9항까지 전자송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가 좀 쉽고요. 1항은 지병장의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송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항, 3항은 그럼 며칠 전까지 송달해야 되느냐. 그리고 4항은 병역의무부가 통지서를 송달했을 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안 받았다고 발뺌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본인한테 전달을 하는데 5항은 본인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면 세대주든 가족에서 세가 보통한테 전달을 합니다.
통지서 수령인이고 고용주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세가통이 있다 했죠. 신고 출원 방법에 세가통이 있다와 세가고통 하나를 구분하라는 말을 강조를 했었죠. 이 부분입니다. 6항은 이런 세가고통도 없는 경우, 통지서를 보내면은 반송돼서 오고 세대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에 따라서 뭐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6항도 예비군법과 비교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여러분들 여기도 잘 놓칩니다. 자, 7항부터 9항까지는 전자송달의 경우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7항은 전자송달 시 본인 동의. 8항은 전자송달에 장애가 있는 경우. 9항은 전자송달에 필요한 것을 정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1항에서 지병장의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송달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그래서 우교정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교정 하라. 우교정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출제됐을 때 많이들 틀렸어요. 고수단 문제입니다. 병역 의무로 강제 규정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항부터 3항까지는 며칠 전까지 송달해야 하나 하는데 병역법 6조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가 이 법에서 제시된 내용과 시행령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병역법은 대부분이 법에서 제시된 내용과 시행령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면 되는데 특히 6조는 여러분들이 이게 출제가 뭐 어렵게 돼서 그런 것보다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시험장에서 순간순간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2항과 3항은 언제까지 며칠 전까지 송달해야 하는가 하는데 이게 바로 시행령 3조의 3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 보면 각종 법령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2항에서도 각종 법령이 엄청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1항에서 얘기하는 게 공통점이 다 7일이에요. 7일. 2항에서 말하는 공통점은 전부 다 전날까지예요. 그래서 뭐 굳이 1항과 2항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고 어차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잡히는데 하나의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겁니다. 자, 며칠 전까지 송달해야 하는가?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0일 전, 7일 전, 전날까지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또 신체검사 통지서, 입영 통지서 등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는 기본적으로 30일을 줍니다. 30일을. 근데 지금 말한 여기 단서에서 얘기해 7일 전 얘기를 했죠. 2항은 전날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일 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훈련, 점검 또는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특이한 거는 의법군수장교는 입영인데도 불구하고 30일 전이 아니라 7일 전으로 간다는 거. 또 전날까지로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면제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전날까지 간다. 그래서 우려라는 용어가 붙으면 전날까지로 연결이 되는데 또 특이하게 확인 신고매 같은 경우는 우려시 7일 전까지도 간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좀 구분하시고 또 특이한 거는 전문의 자격 관련돼 가지고는 전날까지 간다. 이건 뭐 사연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부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입영신검으로 대령 불가피에는 3일 전까지 간다. 그러니까 즉 7일 전까지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7일 전까지 가는 게 정석인데 불가피한 경우는 3일 전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특이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의 송달, 정상적인 사람들 30일 전,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7일 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매항 가서 봅니다. 입영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송달 기본적으로 30일 전,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7일 전, 면제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전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현역병 복무 지원과 선발도 기본적으로 30일 전, 추가로 선발하는 거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7일 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도 30일 전 정상적으로,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7일 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전날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확인 신체 검사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는 건 30일 전까지 가는데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또 7일 전으로 연결돼요.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영 및 입영 신체 검사인데 특이하게 지정된 날짜가 있다. 그래서 입영 판정 검사 실시 판정 검사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는 군부대 신검을 병역 준비역일 때 대상자로 들어갔다가 19세에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역종이 현역으로 갈 것이냐, 보충역으로 갈 것이냐, 뭐 전시근로역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그 예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날짜가 지정되면은 입영을 하게 됩니다. 입영을. 그럼 입영을 하고 입영 부대에서 신체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지금 입영 부대 신체 검사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입영 신체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암이더라.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뀐 거예요. 제도가 바뀐 게 입영해서 군부대에서 신체 검사를 하지 말고 입영하기 전에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청에 있는 신체검사장, 판정검사장, 거기 전문 의료장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신체검사를 하자.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체검사, 입영 판정검사의 실시에서 이런 신체검사, 입영 전, 이제 입영 후 신체검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졌다고 보세요.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는 입영 신체검사가 아직도 있다. 그 군의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입영 전 신체검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에 갈 때 오고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 기간이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실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7일 전이라고 그랬죠. 7일 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별도 입영 대상자, 나중에 뭐 병또지 대령, 병따지 대령, 아싸 예보 뭐 이런 건 여기에 있는 109조를 설명해 놓은 건데,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 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아싸, 그 다음에 예술체육요원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보담법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전문의 시험 일자가, 또 의사 시험 일자가 우리 입영 일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좀 늦춰달라. 뭐 자꾸 요구를 하는데, 군 입장에서는 그걸 늦출 수가 없죠. 그럼 니네가 교육부에서 땡겨라. 그럼 교육부에서는 또 교육 정규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7일 전인데 불가피한 경우는 3일 전, 이렇게까지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의법군수장교는 입영에 관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7일 전까지, 30일 전이 아니에요. 이건 또 전문의 자격 시험이 우리 이병식이오고 이게 거의 일치가 되는 며칠 차이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날까지 이렇게 해서 날짜를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 부분을 싹 정리를 좀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제 사항 보겠습니다. 자, 1항, 2항, 3항 이해되셨죠? 사항은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송달 시 확인 방법이에요. 안 받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병장은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으로 그 증거를 남기고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인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력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하실 때 송증, 등기, 확인, 전자, 입력 이렇게 잡으세요. 특히 여기서 수령증과 수령사실 확인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령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입력하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시행령 3조에서 전자송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예를 들어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본인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무청에서 그 본인이 지정한 주소로 입력하고 그게 서버에 저장되면은 이거는 이미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3조에서는 입력하는 것으로 본다, 저장하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사항에 송증, 등기 확인, 전자 입력을 꼭 잡아주시고요. 자, 5항은 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서부터 강조 계속 드렸죠. 세가 고통하라. 이걸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할 수 있으며로 하면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년자는 뭐 계속 강조 드렸죠. 그리고 지체 없이의 날짜 붙으면은 무조건 오답이다. 모든 법 공통이다. 자, 6항은 세가 고통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병장이 정하는 통지서, 그러니까 사람이 통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와 또 보냈는데 반송된 통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 그래서 우린 공부하실 때 그냥 민준우법 특송이 있다. 이게 뭐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6항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잠시만요. 이게 안 먹네요. 6항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아직도 안 넘어갔네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고수다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병역법에서 말씀드린 게 병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 병정 반통지서는 민주노법 특성이 있다. 근데 예비군법에 가면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소집통지서 같은 경우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또 민주노법 특성이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역법하고 예비군법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 병장과 국방부 장관이 순간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 7항부터는 전자송달이라고 그러죠. 전자송달. 그래서 7항은 전자송달 시 본인동인데 무조건 전자송달은 다 모두 본인동이다. 그렇게 잡으시고요. 8항은 전자송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 대령인 경우에는 이 장애가 뭐냐면 시행령 4조의 2에 가면은 이게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발송 오류,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의 정지, 그 다음에 병장이 정하는 경우. 그래서 오류, 정지, 병장이 여기서 말하는 장애 대령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보통신망으로 못 보내니까 우편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교 장애 대령 우교 있다. 이것도 지난번에 출제가 될 때는 장애 대령인 경우는 우편은 생략해버리고 교부의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다. 또는 뭐 우교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데 이건 자습서를 보고 잡으십시오. 9항은 전자송달 절차를 뭘로 정할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행령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시행령 4조의 2인데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통지서의 종류는 뭐로 정하냐? 병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게 절대 종병이 됩니다. 절대 종병 중요합니다. 고수다 문제예요. 자, 시행령 3조의 2로 가서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이 병역의무부가 통지서를 할 때 거기 뭐 관인이 찍혀야죠. 관인이 찍혀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찍을 수가 없잖아요. 몇십만 장을. 그러니까 이건 인쇄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관인은 원래 직접 찍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거는 인쇄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없으면 이건 뭐 다 일일이 찍을 수 없죠. 직인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이거 다 보셔서 아시죠? 우리 군에서 이제 관인 하죠. 자, 그 다음에 2항은 특별한 거 없어요. 애플리케이션도 된다. 지금 앱으로 해서 다 가죠. 카카오톡이니 무슨 뭐 이런 병무청에서 정한 앱이니 뭐 이런 걸로 애플리케이션도 된다 정도만 잡으시고. 자, 그래서 시행령 3조의 3과 그 다음에 3조의 4는 설명을 드렸고 4조의 2도 설명은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강조합니다. 이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줄 사람은 지병장이고 통지서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병장이다. 그래서 절차는 대령, 종류는 병장이 정한다. 그리고 우리 병역법에서 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지병장이 정하는 거 없다. 잡으시고 2항은 장애 대령이 뭐냐? 오류 정지 병장이다. 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시행령 4조는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봐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세가 고통하라 해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지서 수령은 어떤 사람이 을 선정하거나 또 변경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지병장이나 지청장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장이나 지병장에게 알려야 된다. 그럼 고수다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2항도 이게 고수다 문제예요. 우리 병역법에서 세대는 무조건 세대를 같이 하는 이라고 나와요. 병역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그런데 여기서만 통지서 수령인만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 그러니까 세대 내에 사람이 없어도 친구라든지 또는 친척이라든지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 의무자가 되면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통지서 수령인을 정하세요라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때는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 정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때만 달리하는 성년자다. 기억하시고요. 자, 시행규칙 6조는 그냥 행사이동 잡아주십시오. 행사이동. 행사이동이라는 것은 행방불명, 그 다음에 사망, 이동, 이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하라 정도 잡으시고요. 네, 이번에 법 6조의 2가 이제 22년 7월 5일부로 추가가 돼서 이 법은 이제 후반기 시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녹화된 영상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추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조의 병역 변경 등의 통지는 기본적으로 통지를 명확하게 하라. 그럼 그동안 통지를 안 했느냐? 통지를 다 했죠. 했는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네 못 받았네 하는 그 시시비비가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병역상에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통지를 해 주라는 측면에서 법이 추가가 됐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병역에 관련된 모든 통지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항하고 2항하고 대별되는 점은 1항은 이제 지병장이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항은 병장 또는 지병장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병장이 통보하는 것은 이제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앞으로 복무할 사람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고요. 병장 또는 지병장이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마친 사람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병장은 앞으로 복무를 해야 될 사람, 병역 의무 대상자를 말하고 마친 사람은 병장 또는 지병장이 한다는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지병장이 해도 되는 것을 2항에서 병장이 들어온 이유는 아마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에 통제를 병장이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장이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될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지병장은 병역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병장 또는 지병장으로 가는 것은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은 자, 현역, 보충역, 대체역 등 무슨 복무를 얘기를 하죠. 복무. 그 다음에 검사, 연기,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행령이 이쪽에 들어오겠죠.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지병장이 통보하는 대상은 앞으로 병역 의무를 할 대상자를 가지고 통보를 한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 복검 연연대, 그래서 복무, 검사, 연기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자, 이 항에서 병장 또는 지병장이 통보해야 될 것은 마친 사람이다. 그래서 병도지 대령은 마대령을 대상으로 한다. 마친 사람을 하고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각종 소집이죠. 병력동원 소집, 훈련 소집, 그 다음에 병역처분 변경에서 변변, 그 다음에 예비군의 편성, 그 다음에 대체복무,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래서 변변, 편대대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통지 방식 및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대령으로 정한다. 통지필 대령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는 아무 의미 없이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관점으로 보면은
지병장이 통보하는 것과 병장이 또는 지병장이 통보하는 이 여기서 이 병무청장은 생략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2항에 1항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섞어가지고 병장 또는 지병장이 통지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은 이걸 또 골라내야죠. 그렇게 구분하시고 여기 제외는 포함으로 오답 나오는 거 정도 보시고 통지에 필요한 것은 대령이다. 이 정도 잡아 놓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나중에 시행령이 이제 추가되면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법 6조의 이 병역 변경 등의 통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 4조의 3과 시행령 4조의 4에서 이제 시행령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번에 법에서 설명할 때 법에서 1항에서 지병장이 하는 것은 모두 병역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그 밖에 대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행령 4조의 3에서 역시 모두 병역 의무 대상자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가는 기본적인 통지일은 30일이다. 이것은 날짜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30일을 좀 기억하시고 외에 정하는 것은 병장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4조의 4에서 2항에서 병도지 마대령이라는 것은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마친 사람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모두 마친 사람이다 라는 점에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까지 통보를 해주느냐. 결국 이제 6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마친 사람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병도지 대령이 마친 사람들한테 통보하는 것이 결국 60일 이내다 해서 60일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2항에서 해석했던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결국 다 모두 마친 사람이다. 그리고 외에 정하는 것은 병장이다 정도로 해서 법과 령을 연계시킬 때 결국 지병장이 통보하는 것은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2항 병도지 대령에 대한 통지해야 될 사람들은 모두 마친 사람이다. 거기서 날짜가 병역 의무자는 30일 이내 그 다음에 마친 사람은 60일 이내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병역증, 전역증 보겠습니다. 병역증, 전역증은 일단 병역증과 전역증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19세 때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그랬죠. 신체 검사를 하는 목적은 병역 처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신체 검사 등급이 나오면은 너는 몇 급? 그러면 너는 현역. 너는 몇 급이니까 너는 보충역. 너는 몇 급이니까 전시근로역. 너는 몇 급이니까 병역 면제.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는 목적은 병역 처분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병역 처분을 받으면은 무조건 이 사람에게는 병역증이 교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보충역들은 그냥 이 병역증만 가지고 계속 있는 거고, 이제 현역으로 오면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전역증을 또 추가로 줘요. 보충역은 복무를 마쳤다고 그래서 뭐 별도로 주는 거 없어요. 그냥 병역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병역증에 그 사람이 복무를 완료하였음 하고 표시만 하고 끝나는데, 현역들은 전역증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전역증은 현역, 상근, 그리고 전환. 이 전환은 주의해야 될 게, 물론 현역, 상근은 작성은 총장이 하고요. 전환도 작성은 총장이 합니다. 단지 교부만 경소회가 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병역증이다. 그래서 7조 1항은 병지전부하라. 그래서 병역증과 전역증 교부 책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역증은 지병장이, 전역증은 부대장이 교부하라. 그런데 이 항에서 그 시기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 5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5조는 어쨌든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던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병역증을 교부하라. 아니 병역 판정 검사를 안 받고 어떻게 병역 처분을 하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병역법에서 말하는 기질심이라고 있어요. 뭐 팔이 없거나 뭐 다리가 없거나 어떤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이런 경우는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않죠. 그래도 병역 처분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변제가 됐든 뭐 전시근로역이 됐든 병역 처분을 하는데 병역 처분을 무조건 하면은 병역증은 무조건 교부를 하라. 그리고 소속 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라. 그래서 병지전부하라 해서 법에서 얘기한 내용에다가 추가해야 될 거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던 안 받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병역증을 교부한다라까지 보시고요. 자, 사망은 이게 재량 규정이라는 거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최초에는 교부를 하라. 다시 교부할 때는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 교부하라. 다시 교부 있다를 이쪽에서 잡아주시고요. 자, 사항에서는 모든 서식, 세부 교부 절차 이것은 국방부령이다. 특히 서식은 모두 우리 법에서 공통적으로 국방부령으로 연결되는데 서식에서 병장이 정하는 서식이 있는데 나중에 규칙 116조 행불자 처리에 가면 사망에서 병장이 정하는 서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그 자리만 기억을 하시고 아무도 시험 난 적은 없어요. 어쨌든 모든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연결된다. 이 점은 중요해요. 자, 시행규칙 구조냐 이런 건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1항, 2항은 뭐 그렇게 볼 것도 없고요. 3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환 복무자들의 이 전역증은 누가 작성하느냐? 총장이 작성한다. 교부는 누가 하느냐? 경소회가 한다. 그래서 하여금 총장을 꼭 보세요. 하여금 교부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여금 하라를 꼭 보시는데 여기서는 기본 개념이 전역증 작성 책임은 총장이다. 교부 책임은 경소회다. 라는 것을 구분하시고 복기장이 작성하여 교부하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오답이고요. 자, 사항은 전사일매가 중요합니다. 전사일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병역증과 전역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는 사진 일매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역증 발급 시만 사진 일매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증에는 사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병역증에는 사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와서 이렇게 전역증 내는 사람들은 현역 출신이고 통지서나 주민등록증을 내는 사람들은 통상 보충력들인데 뭐 현역들도 전역증 안 가져오면 뭐 주민등록증을 내긴 내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역증에만 사진이 붙는다.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시행규칙 71조도 한번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71조는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예요. 병력동원 소집이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왔다는 증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인도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제출해야 될 게 전역증,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현역은 전역증을 내면 되는 거고 보충력은 주민등록증 이걸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통주도 해서 전역증과 통지서를 인도관에게,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은
인도관에게. 그래서 전통 주도를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잡아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 게 등본과 초본을 좀 구분하세요. 자, 같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등본과 초본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 병역법에서 2번 있어요. 여기서 병역증 전역의 중에서 이렇게 등본, 초본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등본, 초본이 한번 나오죠. 등본, 초본이. 그래서 병역증 전역증에서 등본, 초본이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병장 서식이 나온다는 칙 116조 행불처 처리 301페이지입니다. 거기 가면 또 등초본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등초본이 나오는 게 병역증 전역증에서 한번 나오고 행불처 처리에서 등초본이 같이 나온다. 그리고 초본으로 단독 나오는 것이 또 역시 병역증 전역증에서 초본으로 단독으로 나온다. 나머지 병역법에서 나오면 무조건 등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5항, 6항은 여기서 오답보다는 병역법에서 정하는 원칙을 좀 정해야 돼요. 자,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병장으로 연결이 된다.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병장으로, 병무청장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또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병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병장으로 연결된다. 이 원칙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병역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7항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어쨌든 국지고는 채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병역 의무를 다 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차원에서 사본을 서류로 비치 관리해라.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하게 하라 하면은 병장이고,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병장이고, 또 관리하게 하라 그러면 병장이고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병장이고요.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지병장이고요.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병장이고요. 이건 병역법에서 계속 적용되는 원칙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보십시오. 자, 시행규칙 7조는 병적 조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병장이 나중에 아까 변경 변기표 지난 시간이죠. 변경 변기표 지체 없이 송부하라. 전소이남 기억나시죠? 병기표 병적 관리 기간이 변경되면 병기표를 지체 없이 송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예비역이 되면은 총장이나 군 복무부대를 한 부대장, 즉 인사권이 있는 그 부관부가 있는 여단급 이상의 부대장들이 그게 병기표를 지병장에게 송부를 해줍니다. 예비역이 되면은. 근데 지병장이 받아보니까 좀 자료가 애매해요. 예를 들어 어디 파견을 갔는데 복귀한 기록이 없다든지, 어떤 뭐 해외 파병을 갔는데 또 뭐 그 이후에 어디로 간 기록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지병장은 총군에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총군은 받으면은 10일 이내 지병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서 십지통이에요. 그래서 자, 그동안 제가 병역법에서 10일 이내가 2개 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시마십 복지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그 사회복무요원 관련돼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시마 10일 이내 복귀장 및 지병장에게 통보해라. 그래서 시마 10복지통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역법에서 10일 이내 2개라고 나오면은 이 3개로 보시기 바랍니다. 병역법에서 통상 타기관 의뢰 시에는 일자를 명시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주니까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지체 없이 뭐 이렇게 나 또 별도의 날짜를 잘 안 정해요. 그러나 타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할 때는 날짜를 거의 정합니다.
자, 시행규칙 8조는 병적증명서 발급인데 어쨌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지병장에게, 병역법의 주문은 지병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병장이 이런 조치를 해줘라 해서 여기서 등본 초본을 좀 보시고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십시오. 자, 사망이 이제 중요한데 현사마 대전면증, 그래서 초본이다. 여기 등본이 아니다. 초본으로 단독 나오는 경우가 여기 하나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것은 병장이 정한다 해서 증발병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법령칙 저기 병역법 외우는 방법 설명 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각항이 다 생각났으면 좋겠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각항이 다 생각이 안 나요. 법은 각항을 다 잡으세요. 각항을 1항, 2항을. 그러나 영칙에 가서 각항까지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생각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되죠. 그래서 이게 한 50%만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권으로 들어가고요. 70%가 되면은 고득점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법은 정확하게 1항, 2항까지 다 잡아라. 그러나 령은 무슨 령이 됐든 칙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 핵심 단어를 이렇게 지금 얘기한 주요 핵심 단어를 이렇게 털어내는 것을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몇 항까지 다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법은 정확하게 항과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이후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주요 단어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털어내는지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며칠의 책을 한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털어낼 수 있느냐가 고득점의 승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령칙 외우는 방법이 병역법, 예비군법 통방, 그 다음에 훈령도 이제 아직은 안 올라가는데 올려드릴 건데 암기 방법, 뭐 훈령은 특이한 건 없어요. 서로 비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털어내는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 병역증 전역증에 이제 추가된 것이 구조의 이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 재발급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차피 병역증 전역증은 지병장이 담당을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숫자가 가로 1, 세로 0.67 비율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구조의 2는 크게 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교재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은 뒤로 넘어가서 8조의 2가 이제 또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는 결국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병장이 발급한다. 왜 정하는 것은 병장이다. 그래서 우리 병역법에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 같은 것을 지병장이 정하는 거 없다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